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이 같은 도시공원이 우리 지역에 생긴다면 어떨까요? 화트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대전 둔산 센트럴파크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모두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찬반 여론이 거셉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보일지 또 공적을 쌓기 위한 무리한 행정일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둔산 센트럴파크의 득과 실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신성순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여민석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 최우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 센트럴파크의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고 그 안에 재밌는 문화와 거리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하겠습니다. 네, 대전 센트럴파크. 최근엔 특정 아파트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또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센트럴파크니까 저희가 센트럴파크로 하겠습니다. 이 허태정 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가능하다, 또 어렵다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센트럴파크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둔산 예. 센트럴파크 조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 건가요? 예, 먼저 센트럴파크 대상 지역은 90년대 개발 당시 도로로 단절돼 있어 하나의 공원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녹지와 공원은 잘 조성돼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고 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평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로 그 분산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생태축을 연결하고 또 공원 기능을 회복, 보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그 조성된 지 30년 이상 이렇게 된 지역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고요. 또 도시 공원으로서 기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열섬 현상이라든가 침수도 잦은 곳입니다. 아울러 이제 대전은 도시 상징성이 없다고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둔산 지역에 이런 공원들이 몇 군데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축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사실 이용이 좀 가능하지만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용을 잘 못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 연 박사님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시죠? 네. 그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좀 저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죠. 네, 본 센트럴파크 대상 지역 자체가 대전시의 어떤 중심 상업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근린공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절된 녹지축이라든지 그 공원의 어떤 연결성 문제 그리고 접근 환경이 조금 안 좋은 문제들, 그다음에 공원 자체의 어떤 매력이 없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중심지에 있는 공원이 어떤 근린공원의 생활권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넘어선 대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또 공원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1985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서 94년에 준공된 이제 대전 이 둔산 지역에 그 도시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근린공원 자체는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대전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의 유치권역은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사실 좀 과도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대전시의 중심 지역의 주요 그 뼈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결성 문제, 그다음에 기후적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그 쾌적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네. 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은 토론 과정에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이제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꼭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당과 또 정당과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윤기 위원장님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런 공원이 생기면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행축, 이제 녹지축을 연결하는 이런 문제의식은 잘 이렇게 살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녹지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혹은 이제 이야기했던 미세먼지나 열섬 현상은 얼마나 저감할 것인가 이런 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지난 시장 선거 때도 허태정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사업비가 2천억 원이나 되면 이게 딱 센트럴파크 이 부분만 깍두기처럼 딱 떼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허 시장님과 대전시정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이 이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대전의 과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센트럴파크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공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보문산 같은 데는 뭐 이제 민간개발 특례 사업도 있고요. 이제 8구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훨씬 더 많이 뭐 이제 1,800세대 이상의 개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문산 개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동서 격차나 이제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충분히 어필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1인당 이 공원 면적을 보면 그 서구는 12제곱미터가 넘고 이에 비해 대덕이나 뭐 중구 동구는 2제곱미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센트럴파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서구에 계신 국회의원은 뭐 호장님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구에 계신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예, 있다. 이제 전반적인 네. 어쨌든 과제를 포함하는 대전의 과제를 포함하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사업이어야 하는데 매우 좀 단편적인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타 지방 도시에서 갖지 못하는 이런 그 쾌적한 그런 센트럴파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텐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적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시 행정감사에서 이제 이종호 복지위원장께서 이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대요. 지금 뭐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도 부족하고 또 공원도 열악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죠. 공약도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몇십 년 연구해 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나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급주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준비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업자들이 소스를 주고 그걸 공약으로 채택화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면 마치 이 공약이 시민들이 지지해서 당신이 당선됐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면적을 따져놓고 보면 서구가 기타 유성, 중구, 동구, 대덕구를 다 합친 면적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재산 가치도 높아지고 거기에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도 좋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들을 이제 말씀 하나씩 이제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 둔산 센트럴파크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토론 과정에서 좀 앞으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문제점을 지게 된 부분이 과연 이게 재정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지금 총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2월 달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비 윤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산림청,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뭐 대규모 통옥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미 이곳은 기본적으로 큰 권리각 자체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부족한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녹지축을 연결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각기 다른 공원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공약 당시에는 2천억 정도로 기억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할 때는 한 380억 정도로 얘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럼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그 용역 보고 과정에서는 이제 늘어날 그 가능성도 여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저기 380억 할 때는 다른 그 뭐 토지 비용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추가 이런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박사님. 네, 보시기에는. 뭐 그 본 대상지의 어떤 그 목표치랄까? 네. 그 이제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행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뭐 이런 필요하겠지만 본 예산에서는 그 조경 보식 비용이나 어떤 식재 추가적으로 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했고요. 그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설치 비용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에서 그 중복 투자를 막고 같이 좀 지금 원래 공원녹지 대전시에서나 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 기간 내에 그 이제 국비 사업 유치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 사실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최소한은 요 정도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0억 정도, 네네. 그 정도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산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산의 규모가 커서 안 되고 작아서 뭐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2천억 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선거 당시에는 이걸 이제 국가 도시 정원으로 지정받아서
이제 건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도 지원받는 계획들을 세웠었고 당시에도 이게 이제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된다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계획들을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보행축이나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이 건설 비용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뭐 그런 비용들은 이제 예산들은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제 380억 중에 370억 이상이 이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보는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열섬 현상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미세먼지 센서를 단다던가 쉼터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은 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론 이제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대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순천만의 경우가 지난 4년간 500만 이상의 이제 관람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보면 뭐 이렇게 시설물들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안에서 쾌적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 계획을 보완하면 사실 비용도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측면으로 좀 가면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도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380억 예산은 뭐 예산에 대해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보시는 것 같고, 예, 최 교수님은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이제 그 야구장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7월달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보상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이 이제 돈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굳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2천억 잡아놓고서 380억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천억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저쪽 원도심 쪽에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다운시켜 놓고 차후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국고 사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국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100%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이제 매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칭 펀드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신선송 과장님 그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고요. 또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그 발생되는데 굳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채가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에 월평공원 그것 때문에 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또 지방채 발행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센트럴파크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비 사업 위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네. 지방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매칭으로 해도 네,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일부 예를 들어서 50%를 부담하면은 대전시에서 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을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50%를 되게 주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중앙에서 원하는 사업은 50%, 70% 줄 수 있지만 되게 지방에서 원하는 사업은
왜냐하면 이제 지역 간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50%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줘야 30% 정도 줄 텐데 이런 사업들이 매칭 사업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정적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중앙 정부로부터 매칭 사업에 대한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 내지 저희들이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꼭지들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적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본 계획에서 그 제가 제안하는 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했고요. 사실 뭐 매칭 사업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 전체 사업을 다 매칭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의 연결성이나 최소한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친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정책적 목표와 부합되는 것 위주로 매칭을 할 건데요. 사실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 뭐 주요 특색 사업으로 폭염 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제 다만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대전이 그 부분을 먼저 나서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매칭 사업이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예산 사실 저 2천억 그 뭐 소문만 들었지 전 그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 계획에 있어서 제가 철저하게 지킨 거는 그냥 요 대상지만 봤고요. 대전 전체의 어떤 영향력을 보았지 이게 2천억 사업의 그 내용도 보지 않았고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하지만 그 부분을 뭐 귀 기울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철저히 시민 아이디어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사실은 토론되는 건 저는 뭐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이 시정에 어디에 이 우선적으로 관심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두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80억을 혹은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확보해서 여기에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인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아까 이제 민간특례 사업 이제 뭐 장기 미집행한 토지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녹지를 보존하는 게 훨씬 더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이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방안을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이 설명이 필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이런 예산들이 좀 포함될 수 있나요? 정부에서 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포함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분야에도?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사업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100억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지금 지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자꾸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산림청에서도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 꼭지를 갖고 가서 숲속의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좀 국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종의 도심숲 사업으로 진행하면은 충분히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도 설명들 하셨지만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이제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예산을 다 서구 센트럴파크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칫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저쪽 그 원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해를 해요. 지금 우리도 급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대기 오염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대덕구가 제일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제일 우선순위 지역인데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서구 지역에
그것도 공원에다 쏟아붓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저희 심 과장님, 지금 이제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들도 전반적인 계획은 알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 간략하게 얘기를 듣고 그 관련되는 또 논란되는 부분들 좀 짚어볼게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사업 대상지는 크게 이제 십자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서축으로는 한밭대교에서 이제 갑천대교까지고, 또 남북축으로는 한밭수목원에서 계룡로 그 탐방 지하차도까지 그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서울숲 규모는 이제 35만 평인데요. 네. 우리 그 센트럴파크는 도로로 단절돼 있는 11개 공원을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38만 평이 됩니다. 그럼 서울숲보다 3만 평이 더 큰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숲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골격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네. 예. 아까 도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보면서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네. 예. 지금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의 네. 공원이. 예. 그다음 또 보라매 공원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여기 둥지미 공원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공원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 공원인데 9개소로 이렇게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돼 그렇죠. 있었던 거죠. 현재 네, 그렇게 현재 돼 그렇게 있습니다. 돼 예, 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행사를 우리 시청 앞광장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서구청 앞에 샘물이공원 앞에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1개 공원을 다 연결하면은 서울숲보다 더 큰 우리 대전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큰 도시숲이 생긴다는 거죠. 연결도 하고 거기에 또 시설도 일부 들어가죠. 일부 어떤 시설도-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일부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연 박사님한테 이제 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단체나 이쪽 그 정의당 쪽에서는 지금 열섬 현상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또 너무 시설물이 많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죠, 이게? 일단 뭐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전 충남 녹색 연합이 5년 동안 이제 대기질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전 평균이 35 ppb인데 이제 원도심 쪽은 다 평균을 상회하고 서구 유성군은 다 평균 이하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잡히는 지역 5군데도 4군데가 원도심입니다. 유성내거리 한 군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설이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나 이런 게 있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4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게 전부 다 원도심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크기만한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행축과 녹지축을 연결하면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토목 사업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사실은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은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노후되면 또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도시 숲을 늘리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녹지를 보존하는 게 1번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는 게 이제 2번째일 텐데 굳이 물론 뭐 이제 연결하면 좋습니다. 연결하면 좋다는 것은 뭐 인정하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연결하는데 그 비용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 박사님, 지금 그 방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녹지 공간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나무를 더 심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새로 이번에 만든 그 계획은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냥 이렇게 시설물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시설물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이 네, 있으면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예. 제 본 과업에서는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했고요. 그 만월 지하 보도나 평송 지하 보도를 포함해서 그 지금 요 과업 대상지에 있는 지하 보도가 폐쇄돼 있는 거, 폐쇄돼 있지 않은 거 합쳐서 한 6개 이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보행 인권 때문에 이 부분을 폐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뭐 이동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어떤 마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거대한 시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 시민들은 요 중앙에 있는 공원들이 좀 연결이 잘 돼서 제가 만약에 어디에서 출발했으면 도착지까지 좀 차량이나 다른 이동 수단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쾌적하게 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나 혹은 친환경 차원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를 오히려 이만큼을 더 이렇게 원도심 지역이나 뭐 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지역이 그 대전의 어떤 중심 광장 역할, 중심 녹지 역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녹지가 있죠. 녹지를 새롭게 뭐 지금 37만 평을 다시 뭐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기존 녹지가 이제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그 시민들의 어떤 이용 수요랄까, 이용 환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중에서 환경 쪽은 솔직히 네. 기후적인 그 효과보다는 교육의 효과, 뭐 체감의 효과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청자들이 그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그러나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 연결은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듣고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요 도면에서 예. 설명하는 게 더 나았겠죠. 지금 현재 그 센트럴파크 에어리어 지역이 그 수목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면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지금 여기 샘머리 공원이나 둔지미 공원이 좌우축으로 해서 그 북축과 남축의 어떤 보라매로 이어지는 요 십자축의 어떤 요 공원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 동서간에 예를 들면 이동할 때 조금 이 보행 여기 이제 교차부 지역에 연결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작업들과 교차부 지역 연결을 원하게 한다면은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브릿지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브릿지는 너무 그 거대한 토목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차량이 조금 서행을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했고요. 그게 뭐 고원식 횡단보도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 보고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남북축은 도시 상징축, 그러니까 대전을 상징하는 축이기 때문에 남북축에는 그 보라매 공원에는 특히 좀 물길을 좀 조성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물길은 그 지하 지금 도시철도 1호선에서 저기 선충원역이나 어떤 기존 역사에서 이 지하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끌어서 여기 어떤 차가운 물을 공급해 줘서 특히 폭염이나 더운 여름 때에 어떤 기후 변화에 적응시키는 건데 그게 일부 그냥 체감상 그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일종의 인공 네네. 운하까지는 안 운하는 되겠지만 아니에요. 아주 인공 물길을 한번 만들겠다는 네네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물길은 사실 이 정부청사까지 이어지는 전체 어떤 수직축에 있어서 어떤 그 시민들이 체감할 때 일단 볼 때도 일단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옆에 살짝 가면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시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좌우측의 한밭대로변에는 여기에 이제 트램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용하게 걸어가는 공원이 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했고요. 그럼 그 공원 한가운데 트램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일부 공원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정류장이 공원 일부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뭐 계속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둔지미 공원이나 이 갈마공원에 보면 그 접근성이 좀 특히 갈마공원은 인접된 주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갈 수 있는 길보다는 좀 우회하는 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둔지미는 특히 382 거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재미가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재미있는 요소를 넣되 좀 친환경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어떤 쿨링 페인트라든지 쿨링 포그라든지 쿨링 미스트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지금 많은 이 지원 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이나 다양한 선도 사업에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최우수님, 예.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공원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원에 가면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제가 이용 행태도 2015년하고 올해까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 여기에 이제 걸어가시는 분, 달리시는 분, 그냥 체류해서 운동하시는 분, 뭐 그냥 이동하시는 분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본 과업에서는 그 중에서 그 이용 행태를 봤을 때 여기엔 꼭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공급하고 녹지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으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역량 개발 기법이라고 LID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그 바람길 숲 조성이라든지 그 둔산 대공원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지 생태 녹지축 연결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 지금 시민들이 현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봤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숲이나 울산 태화강변처럼 대전에도 멋진 정말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공원이 생긴다는 것에 기대가 크고요. 미세먼지 저감이나 시민 편의, 삶의 질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전에 센트럴파크를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나름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둔산에 생겨서 동서 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좀 상실감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그쪽 부동산 가격만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시설물 위주가 좀 과하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공원의 그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고 열섬 현상을 저감한다고 한다면 시설물 위주의 그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 공원 녹지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오히려 시설물이 많다 보면은 오히려 미세먼지나 열섬 현상을 더 높일 수가 있는 방식들이죠. 네, 신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이제 한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전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둔산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센트럴파크라든지 기존에 이미 대전 둔산 지역에는 한밭수목원에는 엄청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센트럴파크까지 하면은 이거 결국 아파트값만 올리는 거 아니냐? 너무 이 서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만 보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원도심이나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쪽인 그 동구라든가 중구, 대덕구 쪽에 꾸준히 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전 광장 같은 경우도 사유토지인데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매입해서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중구 원도심 쪽이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중천공원이라든가 호동공원, 식장산 문화공원, 또 상소공원이라든가 그 장동 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다 중구, 대덕, 동구 쪽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 이제 그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원도심 쪽에 12개소나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도시 성장, 변화 여건에 맞춰서 이제 동서간 균형 있는 녹지 확충을 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얼핏 저희가 듣기로 얘기하시는 그 공원들이 도심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외곽에 좀 있는 그래서 접근성에서는 조금 오히려 이 둔산이라든지 이런 공원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이제 대전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뭐 그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보고서들도 사실 직접 내신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뭐 2천억이 들어가고 당선된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걸 둔산의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원도심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문제가 이제 환경단체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이제 선거 당시부터 반대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1년 정도 됐잖아요. 용역 발주한데 이 과정에서 이 목소리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대전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돗물 민영화 때도 그랬고, 월평공원 때도 그랬고, 뭐 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뭐 허 시장님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그래서 좀 시민들로부터 그런 거에 기대 굉장히 높았던 시장님인데, 별 다르지 않게 사실은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2월에 최종 용역이 발표되고 나면 사실은 토론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기사 짤막짤막한 기사들 보느라고 사실은 뭐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뭐 이게 필연적인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허 시장님과 대전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저도 이제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대전시가 좀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 허 시장님 공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전의 정체성과도 너무나 잘 맞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들을 투입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이 됐던 센트럴파크이 됐던 이런 데는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지금 둔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연결축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불만 있는 거 있습니까?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공원을 못 나가는 거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금 그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지만이 미래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더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거의 좀 덧붙여서요. 이 동구나 중구나 이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구 중구에 가면은 이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숨이 트였는데 지금 동구 중구에 가보면 이 아파트촌으로 다 뒤덮여서 숨이 좀 막히고 있어요. 근데 정작 공원은 별로 없고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 장동이나 상소 좀 떨어진 데 지금 이제 공원이 형성이 되는데 도심에 있는 정말 동구나 중구 그 도심의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그런 공원들이 좀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공원 녹지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쪽 서구나 유성 쪽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녹지나 공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구나 그쪽 원도심 쪽도 그렇게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인 그 공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사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공간에 또 최소한의 그런 공간은 또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쪽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 같은 순위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동안의 개발 사업에 우리 공원 녹지 쪽에 그 모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20년부터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모든 사업에 밀려가지고 하나 손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차를 타고 최근에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 분야 고루고루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원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투자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제 그 공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이를테면 민간 특례 사업 때문에 이제 아파트 지어지는 이제 뭐 월평공원 정림지구라든가 보문사 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미국의 이제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가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데는 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산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 인공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공원 내를 걸었다 보면 가장 그냥 원초적인 이렇게 그냥 잔디밭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삥 둘러서 좀 유명한 산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한밭수목원이 있고요. 등등해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 우선순위를 꼭 이 시점에서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도 남고 그래서요.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연 박사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연결도로 할 때 뭐 고원식 횡단보도식으로 차량이 못 다니는 건 아니고 살짝 높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연결한다는 거는 차랑 관계없이 어떻게든 건너갈 수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기존과 뭐 부분은 달라지는 게. 네, 그러니까 보행 전용 도로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둔산 지역의 그 차량의 일단 속도를 낮추는데 먼저 그런 부분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횡단보도에서 이걸 또 면적을 넓혀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이 부분이 이렇게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옆에 이제 차선을 일부 축소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 교통 여건상 불필요한 차선도 분명히 있고 좀 이 소통에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은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차선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 가로변에 이게 너무 이제 세부적인 아이디어라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고요. 예.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 올해 이제 3월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공원 규모별로 법정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한 공원 서비스 소유지역 면적 비율이 있는데요. 대전시가 뭐 서울을 제외하고 6대 광역시 평균값보다는 약간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이 공원확충이나 녹조확충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문제고, 다만 이 본 과업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시민 동의만 하신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내년부터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도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한 1분씩 정도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좀 저는 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구도 성장해온 어쨌든 역사를 가진 사회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달라졌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달라진 여건 속에서 대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인가,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그렇게 전환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뭔가 건설 사업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혹은 이제 원래도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런 지역으로,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이런 사업들로 가져가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올해 그레타 툰베리라고 이제 기후 위기 이야기하면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올해의 인물로 뽑힌 이제 청소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 바뀌는 사회에서 대전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내 그 미세먼지라든가 폭염, 또 도심 열섬화 현상으로 시민들이 크게 그 건강에 위협하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과 도시숲, 그린 인프라 확충으로 그 생태 고리를 연결하고 기능과 동선을 잘 보완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 모두가 쉽게 찾아와서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귀담아서 듣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는 이 사업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한데 저는 서구에 있는 20만, 둔산동에 있는 20만 명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대전의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 150만의 의견을 좀 듣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주민들 골고루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아까 말한 토목공사 유지보다는 교통체계를 좀 변화를 시켜서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이 계속 막히는 데는 임시적으로 도로를 폐쇄를 합니다. 일부러. 그럼 사람들이 막히지 않는 지역을 골라다니다 보면 또 나중에 이걸 열어놓으면은 이제 한가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아마 이것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둔산 센트럴파크는 제 생각에는 저비용으로 아주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못지않게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있는 원도심 지역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겨울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는 훨씬 더 작고 심해지겠죠. 둔산 센트럴파크가 대전의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동반돼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